안녕하세요. 행복씨앗입니다.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. 코스피는 1.21% 그리고 코스닥은 2.58% 하락 마감했습니다. 시장 수급에 들여다보면 코스피에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했습니다.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개인들만 순매수를 했습니다. 업종별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외국인들이 대형주를 많이 팔았고요.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중형주 쪽으로는 규모는 적지만 이렇게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 이렇게 전기전자 쪽, 또 그리고 운수장비 이쪽으로 매도를 하고 있어요. 그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거는 뭐 의약품, 요런 뭐 기계, 통신 이쪽인데 이쪽은 기관하고 동시에 순매수하는 것들도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그 외국인들이 대형주를 팔기 때문에 맞아요. 뭐 한국 시장에서 주식 팔고 나간다 이런 기사들 있던데 실제 뭐 파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중형주 쪽으로 보면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중형주 외국인들이 매집하는 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겠죠.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 좀 들여다보도록 합시다. 일단 GS 리테일이 있는데 이 종목 색깔 조정을 좀 하면 이렇게 되겠죠. 그러면 여기 이제 브레이크 한번 걸어 먹었고요. 또 그리고 요때 세력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. 지금은 요 부분 아무 데나 대충 총 쏴도 되죠. 이거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어중간하죠. 색깔을 맞추려고 해도 좀 어중간하고요. 일단 요거는 뭐 브레이크 걸릴 때까지 좀 있어야 되겠죠. 요거는 지켜보는 걸로. 그리고 SK텔레콤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. 이거 신규는 좀 그래도요.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계속 들고 있어야 되겠죠. 그리고 셀트리온은 어중간하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들입니다. 시장 수급이 좀 어중간합니다. 대형주 쪽으로 순매도를 하다 보니 지수가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고요. 중형주 쪽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또 시장에서는 검투세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검투세 관련해서 뭐 돈을 버니까 세금 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좀 과한 부분이 있다는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. 그 우리 애들도 해당이 될 수도 있다 말씀드렸다 아닙니까? 뭐 5천만 원이라고 정해놨는데 그거는 나중에 줄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. 또 하나는 사모펀드 쪽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. 검투세를 시행해서 세금을 걷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이렇게 개미들한테 돈을 벌어먹고 실제 큰 돈 움직이는 저쪽에 부동산 쪽으로 연결된 사모펀드는 종합과세가 되지 않고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부자 감세가 됩니다. 아마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잘 이야기를 안 하고 자꾸 전면에 내세운 요것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래 모종의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금 장난치고 있지 않나. 그리고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재액실을 좀 부동산 해야 되기 때문에 돈 벌어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장난질 치고 있지 않나. 일단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자꾸 요걸 숨기고 요걸 이제 내세우고 있는데 최근에 뭐 오늘 나온 뉴스들 보니까 해외 투자하는 거 좀 너가 좀 세금을 좀 작게 내도록 방향을 만들어 볼게. 또 이런 제안까지 했더라고요. 또 뭐 주식 시장 쪽으로 세금을 좀 부과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앞으로 우리 뭐 카페에서 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이렇게 돈 버는 경제 활동 인구고 부양해야 되는 인구가 이렇게 별로 되지 않습니다. 머지않아서 우리나라 인구 구조로 볼 때 돈 버는 사람, 부양해야 되는 사람 거의 한 1대1 구조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람은 적고 쓸 사람은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어떤 명목을 붙여서라도 세금을 더 걷어야 되겠죠. 또 그리고 연금 같은 경우는 더 적게 줘야 될 것이고 점점 나라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젊은 애들 같은 경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우리나라가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. 뭐 남북 통일이 되고요. 또 그리고 또
중국이 또 어떻게 돼서 저 만주 쪽도 우리 경제권으로 들어오게 되고, 또 북극 항로가 열려서 또 우리 새로운 부산이라든지 또 서울 쪽으로도 새로운 어떤 기회가 생기고, 뭐 어떤 일이 앞으로 펼쳐질지는 모르는데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세금이 점점 늘어나고 하는 게 당연합니다. 또 그리고 사람들이 이 표를 생각해 볼 때 지금은 돈 버는 사람이고요, 이거 쓰는 사람들 아닙니까? 그런데 이 돈 쓰는 사람들이,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. 그러면 정치인들은 복지 정책을 계속 남발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은 적은데 돈 더 준다는 정책들을 많이 만들 수밖에 없는, 그래야 표를 얻을 수 있잖아요. 그러면 나라 개판 나는 거는 뭐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형편이 좀 되는 사람들은 해외로 떠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, 젊은 친구들은 기회가 있을 때 해외로 좀 나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. 또 우리 부자들이 자기 자식들을 갖다가 외국으로 많이 내보내 놨습니다. 연예인들도 있고 뭐 정치인들도 있고 뭐 재벌도 있고 미국 시민들이 많죠. 애들이 그렇단 말이에요. 그럼 애들이 미국 가 있는데 한국으로 올라가려면 의료보험 혜택도 받아야 되고 한국에서 사는데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비자가 있지요. 그게 F4 비자입니다. F4 비자를 가지게 되면은 투표 빼고는 똑같습니다. 우리가 그냥 우리 대한민국 국민하고 똑같아요. 또 외국에 자주 안 나가도 되고 유효 기간이 5년이고요. 중간에 또 왔다 갔다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똑같습니다. 이런 식으로 부자들은, 또 권력 있는 잡은 사람들은 자기 살 길을 다 만들어 놨다고요. 그래서 기회가 되고 능력이 좀 된다 그러면 나가서 저런 제도를 좀 활용해 볼 필요도 있고, 또 그리고 너는 불안한 것도 없다 그러면은 시골에서 남는 집이 많기 때문에 좀 씀씀이를 줄이고 텃밭을 해서 내가 앞으로 조금 미니멀한 삶을 살아보겠다, 이런 계획을 하는 것도 괜찮고요. 또 그리고 이게 씀씀이를 갖다가 조금씩 조절을 하는 게 좀 유리하겠죠. 하여튼 지금 현 상황으로 계속 이렇게 가면은 어떤 명목을 해도 뭐 정치권에서 말만 꺼내면은 전부 다 세금과 연결되고 세금을 더 걷는 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, 나라 상황이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런 상황 잘 이해를 하시고 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은 좀 미니멀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, 이제 시작해서 앞으로 살 날이 많다 그러면은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, 아니면 또 꼭 영어 꿈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외국 가도 살만한 게 많습니다. 또 그리고 그런데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. 요즘 외국인들 한국 산다고 오는데 우리 한국 좋다고 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. 걔들은 우리 한국의 어떤 국적 쉽게 취득할 수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한국이 요즘 괜찮기 때문에 살러 오는 거고, 또 나빠지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. 그러니까 외국인들 한국 들어온다고 해서 뭐 일하러 오는 사람도 있고, 젊은 친구들 한국을 경험해 보려고 오는 사람도 있는데 한국이 좋아서 오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. 지금 현재 계속 뭐 정주하려고 오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. 언제든지 걔들도, 또 심지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외국 국적을 취득해도 원래 한국이었던 사람은 또 한국 국적을 쉽게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. 걔들도 똑같은 거예요. 지금 여건이 점점 안 좋아지기 때문에 자기 상황에 맞춰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. 나라에 도둑놈들이 많고 생각을 갖다가 참 정신 승리를 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. 그냥 행복하다. 이제 정신으로만 정신병자 행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좀 냉정하게 상황을 보고 좀 판단해야 되고요. 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우리 한국 시장 괜찮다고 봐요. 왜 그러냐면은 자꾸 인구가 줄어드는 건 사실이고, 그러면은 자동화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 지금 우리 건설 같은 경우도요, 지금 우리 현장에 들어가서 기계로 하기에는 너무나 이 인력으로, 그러니까 완전히 대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람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, 그 현장에 지금 외국인들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러면은 이런 이제 공장에서 조립해서 이렇게 아파트를 짓는, 집을 짓는 이쪽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면 현장에서는 굉장히 일이 단순해지고, 또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상당 부분 회피할 가능성이 있겠죠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술이 자꾸 발전하고, 또 AI 같은 경우도 자꾸 발전하게 되면은 효율성이 높아지고 해서 사람을 안 쓰는 쪽으로 대체하기 때문에
기업은 또 기업 나름대로 또 그리고 내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 알잖아요. 그럼 뭐 기업들은 해외에서 돈 벌 권리라 하게 되는 거예요. 기업은 우리 정치권이나 국민들보다 훨씬 더 똑똑합니다. 왜 똑똑하냐면 기업은 오늘 돈을 못 벌면 내일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실 파악을 냉정하게 합니다. 기업가들은 그렇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어요. 그러니까 기업들은 괜찮습니다. 우리 화장품 관련 종목들 뭐 탈중국해서 중국에서 뭐 못하게 하니까 망한다 했더니 뭐 화장품 쪽은 해외 시장 개척하고 있죠. 그 음식료 쪽도 해외 시장 개척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내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망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. 업무를 좀 더 효율화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또 시장을 갖다가 이제 내수가 아닌 해외 쪽으로 개척을 하기 때문에 투자의 관점으로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. 여튼 뭐 이번 주도 고생하셨습니다.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